안녕하세요. 스탁포스트 구독자 여러분. 8월 21일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는 스탁포스트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미묘한 기류 변화부터 국내 증시를 뒤흔든 핵심 동인, 그리고 이런 혼돈 속에서도 빛을 발한 유망 종목까지 오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신중론 속 혼조세였습니다. 특히 시장을 이끌던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확산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며 국내 코스닥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 심리는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VIX 지수는 전일 대비 5.84% 상승한 16.48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낙관론이 지배하는 구간에서도 벗어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하며 한층 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분위기 속에서 8월 21일 국내 증시는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반대의 길을 걷는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0.37% 상승하며 3,14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기술주 약세 여파를 그대로 받으며 4거래일 연속 하락 0.05%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핵심 원인은 두 시장을 움직인 동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순전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낙폭이 과했던 원자력, 방산, 조선 등 특정 섹터를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죠.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같은 정책적 기대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외부에서 불어온 찬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AI 산업 거품론이 국내 기술주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촉발했고 1390원 후반대의 고환율과 매파적인 FOMC 의사록 공개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피를 살린 기관의 저가 매수. 둘째, 코스닥을 누른 AI 거품론. 그리고 셋째, 시장 전반의 발목을 잡은 매파적 FOMC와 잭슨홀 미팅 경계감입니다. 이 세 가지 동력이 각기 다른 시장에 차별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탈동조화 현상인 것입니다. 수급 데이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무려 2,27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시장 방어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86억 원과 837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8억 원, 854억 원을 동반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이 던진 물량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는데요. 개인은 1,62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의 추가적인 급락을 막는 하방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기관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코스닥의 AI, 2차전지 같은 불확실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줄이는 대신 코스피의 원자력, 방산, 조선처럼 정책적 지원이 확실하고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재 가치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죠. 이를 질적 도피, 플라이트 투 퀄러티라고 부르며 하반기 시장의 주도권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원자재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WTI는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닥터 코퍼라 불리며 실물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4.4달러 선을 유지하며 강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금 가격 역시 온스당 3,300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은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정적인 유가는 정유, 조선, 건설 업종에는 긍정적이지만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 및 해운 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각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것은 구리 가격의 강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전방 산업의 활발한 투자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소위 전기화 메가트렌드에 따른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구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구리를 핵심 원재료로 사용하는 전선, 비철금속, 전력기기 산업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AI라는 신경제의 성장이 전통산업인 구경제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는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발합니다. 결국 미래 산업과 전통 산업은 서로의 수요를 뺏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성장을 함께 이끄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을 주도한 명확한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과 조선 및 방산 테마입니다. 이들 테마는 지수와 무관하게 강력한 개별 동력을 바탕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테마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 재산권 분쟁 합의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와 해외 수출 재개의 발판으로 재평가받으며 투자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조선 및 방산 테마 역시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소식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에서는 보성파워텍이 21% 넘게 급등했고 한전기술이 15%,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KPS도 각각 7%대 강세를 보이며 테마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조선 및 방산 테마 역시 뜨거웠습니다. 대한조선이 10% 이상 상승했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LI지넥스원 등 주요 기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강력한 테마를 구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7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메리츠금융지주가 8% 넘게 급등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기대감에 삼성생명이 7%대 상승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신규 상장주인 JPI 헬스케어와 K뷰티 대표주자인 실리콘투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테마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저희 스탁포스트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4가지 핵심 기준을 통해 펀더멘털이 탄탄한 유망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유망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자력,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한 기업이죠. 오늘의 급등은 단기 이슈 해소를 넘어 원전 수출 확대라는 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는 수주 잔고는 향후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D현대중공업입니다. 글로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명확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은 장기 성장 동력 그 자체입니다. 2022년 9조 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이 2024년 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수년간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약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발전소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BHI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노후 발전소 교체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주죠.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3%나 증가하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점이 가장 큰 투자 매력입니다. 오늘 공시된 7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K뷰티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 실리콘투와 코스맥스입니다. 실리콘투는 170여 개국의 K뷰티 제품을 유통하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높은 확장성을, 코스맥스는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두 기업 모두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구조를 통해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에 국내 증시는 성장주에 대한 조정과 가치주 및 정책 수혜주의 부상이라는 뚜렷한 흐름을 통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의 가시성과 정책적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조선, 방산 테마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테마 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증명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옥석 가리기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 전략은 단기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강력한 테마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펀더멘털을 겸비한 기업,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스탁포스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 속에서 구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탁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